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이,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재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커피계의 대부 바리스타 진과 함께 네. 1부를 열었는데요. 이어서 실제 이제 카페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시작할 때 얼마 있어야 됩니까?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얼마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게 입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있으면 이제 좀 한 작은 카페 정도 차릴 수 있다. 보통 그 지역의 보증금, 뭐 월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네. 어느 정도 하이엔드급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장비와 어느 정도의 구색을 갖춰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천이면 인테리어도 포함이에요? 별도입니다. 아, 인테리어 빼고 3천? 네. 왜냐하면 인테리어도 그 천차만별이에요. 네. 컨셉, 퀄리티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방송에서 다 담기에는 이것도 한나절이 걸리겠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테리어가 예를 들면 10평이면 한 평에 얼마 정도 잡아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아요? 보통 요즘 건설 쪽에서 한 300은 잡아야 그래도. 평당 300이면 네. 10평짜리 하겠다라면 3천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3천에 3천 하면 한 6천 정도는 있어야 보증금 빼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 얼마 정도 계획하면 적정한가요? 매출도 사실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카페 네.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은 어떤 백데이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컨셉,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종류, 콜라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의 기대 비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야, 그럼 대답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아, 대충도 내가 이 정도면은 동네 예를 들어 아파트 상가에 네. 한 10평짜리 논다 그러면 얼마 정도 벌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진짜로? 일단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평균을 잡아보면 예를 들어 한 1억 원 정도를 투자한 카페의 경우 보증금 포함? 네, 포함해서 보증금 1억 포함해서 원을 1억 정도. 1억 원 정도로 개업을 했을 경우에 네네. 기대 비용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본인의 금액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순수 마진으로만 따지면 네. 한 200 정도. 200. 네. 본인의 월급 정도만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인건비가 200이란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뭐 그 기본적인 200 금액에서 카페가 잘 됐을 경우에 들어오는 알파가 변동폭이 클 뿐이지 뭐 200 정도는 그래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200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이 부족하다, 그래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죠. 돈 모으는 거 말고 이제 네. 뭐 나라에서 요새는 청년 대출이라던가 이런 제도들이 많은데 네. 혹시 카페 창업할 때도 그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는지. 네, 물론 그런 방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뭐 시청이라던가 반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커피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서울 경기권에선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 좀 약간 지방 쪽이라던가 경기 외곽 쪽에서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본인이 지방으로 갈 수 있다면 뭐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대출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경기는 아무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원이 하는 게 좀 적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네. 카페를 창업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대략 그 버는 금액이 20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수입이 처음부터 그래요? 아니면은 좀 일정 시간이 걸려야 이 정도 만들어지나요? 일단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200이라는 금액은 네. 그 본인의 인건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본인은 카페를 창업한 오너잖아요. 네. 오너는 오너의 또 프리미엄 금액이 붙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페의 수익은 순전히 이제 본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8시간 근무를 한다. 그래서 200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카페에서 나오는 그 순수익의 노동임금을 뺐을 때에는 200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다고 꼭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1억을 투자하시고도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카페를 창업했는데 네. 그 대형 카페겠죠? 1억 원으로 대형 카페를 차릴 수는 없죠. 아 그러네요. 네. 1억 정도 투자했는데도 그 정도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카페를 이용할 때 좀 꿀팁이 있다면 방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카페를 이용할 때 이런 팁을 알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혹은 호갱되지 않는다. 일단은 라떼나 우유류를 드시는 고객분이시라면 네. 저는 우유를 뭘 쓰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뭐 네. 메일우유, 서울우유 같은 프리미엄 우유를 쓰고 있는 카페라면 어떤 커피를 써도 라떼가 맛있어요. 우리 그거 먹잖아요. 카페에서는 카페 전용 우유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뭐 환원유를 쓰는 곳도 있고. 뭐요? 환원유. 환원유.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이렇게 딱 뒤에 성분 표시를 보면 원유 100%라고 써 있는 우유가 있는 반면에 네. 환원유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그 환원유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우유의 맛이 조금 떨어지죠. 아 몰랐네요. 네. 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우유, 메일우유만 넣어도 어느 정도 라떼 맛이 나온다? 훌륭하죠. 그러면 카페에서 소를 키우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디저트 판매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게 뭐 메뉴가 다양해진다 이런 건 장점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 유통기한도 신경 써야 되고 관리도 어렵고 한데 그러면은 개인 카페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디저트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저희 이태원 스탠딩 커피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가 네. 없어요. 없어요. 없다. 네. 일부러? 네. 그 커피 아이덴티티 때문도 있고요. 아,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디저트를 꼭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컨셉이나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예로 서울 외곽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객단가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바리스타 경험 없이 네. 이제 카페를 창업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프랜차이즈를 할지 내 카페를 차릴지 이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일단 본인이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음료를 만드는 혹은 서비스업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 개인 카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커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혹은 공급받는 루트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네. 프랜차이즈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대신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개인 카페를 창업하는 비용보다는 상위 포지션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네, 그리고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엔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그래요? 개인 카페를 하더라도 어설프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설프게 아는 부분에서 자금의 누출이 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사업이네요, 결국. 예, 그렇죠. 예로 커피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면 인테리어에서 돈을 많이 로스를 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초기 창업병이 많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충분한 사전 공부가 있어야만 뭐 커피 카페 창업도 결국은 사업이다. 그럼 대표님이 관리하는 고객사, 그러니까 카페 이런 카페들이 좀 경영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대표님 어떤 식으로 도움을 좀 주세요? 사실 제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문제점을 발견해서 최대한 조언을 드리고 네. 그게 금전적인 문제나 뭐 불가피한 문제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엔 사실 인간적인 관계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적인 부분, 네, 그 부분을 멘탈 붕괴 누구나 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관계로서의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같이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카페 창업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커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벌써 11조 시장이 넘어갔고, 11조? 네, 11조 시장이 진즉이 넘어갔죠. 엄청 크네요. 네, 넘어갔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죠. 물론 그렇죠. 네. 저도 카페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치킨집 많듯이 네. 카페도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사업을 하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 전망이 있는지가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차별성이라고 봅니다. 어떤 차별? 네, 예를 들어 컨셉, 카페의 컨셉. 그다음에 맛은 기본이고요. 맛으로 네. 차별성을 둔다는 건 지금 상향 평준화된 현 세대에 맞지는 않고요. 네, 네. 컨셉과 그다음에 서비스. 음, 저는 그 중에서도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음.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알바나 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면 저는 안 가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리 맛이 있어도 직원이나 뭐 사장이 불친절하다, 그럼 저는 절대 그 카페 가지 않아요. 욕쟁이 할머니 카페 이런 거 안 되겠네요. 요즘은 큰일 나요. 고소당합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직업을 꿈꾸는 우리 사장님들께, 예비 사장님들께 마지막 한마디, 핵심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커피는 예술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촌철살인같이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직업 세모직에서 두 번째는 카페 창업을 꿈꾸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 바쁘시지만 또 시간 내주신 바리스타 진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